호재는 플러스 알파일 뿐 투자 결정이 주된 이유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부동산 투자로 성공하고 싶다면 뭐가 중요할까요? 실패할 확률을 최대한 줄이는 겁니다. 그 방법은요, 실패 사례부터 살펴보면 되는데요. 잘못된 길을 알아야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공보다 실패에서 더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부동산 투자 실패는 남의 얘기 아니죠. 성공한 사람들도 실패에서 배운 교훈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매수한 집값은 계속 떨어지고 대출 이자는 산더미처럼 쌓이고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상황. 오늘은 이런 실패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 실패 사례를 통해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점에서 투자한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집값은 계속 오르게 되면 매수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불안해집니다. 지금 사지 않으면 늦겠지, 이렇게 생각해서 무리하게 사신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샀더니 어때요? 시장은 하락세로 접어들었고 매달 갚아야 할 대출 이자는 계속 쌓입니다. 월세는 기대보다 적고 집값은 점점 내려가고요. 예를 들어볼까요? 몇 년 전 서울 A구의 한 아파트, 집값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던 시기였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안 사면 늦는다는 생각에 무리해서 매수하게 된 겁니다. 결과는 금리가 인상되면서 가격이 20% 급락. 이자 감당은커녕 공황 상태에 빠진 사람들이 그때는 많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시장은 늘 상승과 하락을 반복합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상승만 할 수는 없는 거죠. 누군가는 손실을 봐야 하고요. 그래야 그 누군가는 이득을 챙기게 되는 겁니다. 자본시장 순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상승세의 끝이 보이지 않을 때 오히려 더 무리해서 투자하게 됩니다. 이건 본능입니다. 다른 사람이 사니까 나도 사야 할 것 같고, 그러다 보니 고점에서 투자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 실패 사례의 교훈은요, 간단합니다. 고점일수록 신중해야 하고 상승의 끝이 보일 때는 잠시 관망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거래량이 줄고 매수세가 둔화되는 시점이라면 특히 조심하고 관망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고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링크로 걸어두겠습니다. 두 번째는 대출을 잘못 활용한 사례입니다. 금리가 낮을 때 대출받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금리가 갑자기 오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월세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매물을 내놓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특히 공실이라도 나면 상환 부담은 어떻습니까? 더 커지겠죠. 그래서 대출은 철저히 계획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월세 수익, 대출 이자가 기본이고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나 요즘 상가 같은 경우는 더 위험합니다. 공실 리스크가 발생하면 월세를 못 받죠. 그럼 대출 상환은 어떻게 될까요? 그야말로 악순환입니다. 여기서 주는 교훈은요, 대출은 항상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 입니다. 잘 쓰면 기회, 잘못 쓰면 독입니다. 금리가 오를 가능성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고 대출 상환 계획을 미리 철저히 따져봐야겠습니다. 세 번째는 입지를 잘못 본 투자입니다. 예를 들어 호재 하나만 믿고 수도권 외곽 개발 예정지에 아파트를 샀다고 칩시다.
이곳에 곧 대기업 공장이 들어온대 라는 말만 믿은 거예요. 그런데 공장 건립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면 어떻게 될까요? 수요는 없고 팔려고 내놔도 아무도 사지 않습니다. 집값은 당연히 떨어지겠죠. 교훈은요, 입지는 현재의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호재는 플러스 알파일 뿐 투자 결정이 주된 이유가 돼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는 공실률이 높은 상가. 왜 위험할까요? 상가 투자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여기서 상가 분양받으면 월세 잘 나올 거야 라는 말을 듣고 투자했는데 공실률이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임차인을 못 구해서 월세는커녕 관리비와 대출 이자만 나가게 됩니다.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는 상가는 주택보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서 더 민감하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유동인구 상당히 중요하죠. 주변 경제 상가들과 동일 업종 경쟁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권의 성장 가능성 등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교훈은요, 상가 투자는 철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무작정 상권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만으로 투자는 하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는 지인 추천만 믿고 투자한 사례입니다. 주변에서 이런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야, 내가 아는 사람이 이번에 분양받았는데 대박 났대. 여기 진짜 잘 될 거래. 너도 한번 해봐.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믿고 투자했지만 손해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지인의 말이지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은 감정이 아니라 숫자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교훈은요, 자신만의 판단 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참고를 하되 최종 결정은 스스로 내리셔야 합니다. 마무리. 실패를 기회로 삼아라. 여러분, 이렇게 실패 사례를 들으니 어떠세요?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해야 할 일은 데이터를 보고 시장 흐름을 읽고 자신만의 기준을 세워 투자하세요. 부동산은 감정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철저한 준비와 냉정한 판단, 이 두 가지가 여러분을 성공으로 이끌 겁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어? 그럼 실패해서 배우고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 보시는 겁니다. 성공은 바로 지금 여러분의 손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